경제 위기 때 요럴 때 여기 왔죠. 경제 위기. 여기 음영이 다 경제 위기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금리가 인상하면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금가격에 악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라는 것은 이퀄 무위험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무위험 자산의 수요가 올라간다. 그래서 위험 자산,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는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자산, 안전 자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적금이나 혹은 채권, 사실 거의 다 이 두 개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자산의 수요가 잠시만요. 얘가 무위험 자산. 무위험 자산이고, 위험 자산이라 함은 주식이나 금이나 그러니까 원자재나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사실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이게 경제학의 약간 원리? 아니면 뭐랄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론상 그런데 사실 이게 이론이 실전에서는 완전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 올리는 주체가 중앙은행이 올리는데 이 중앙은행은 그런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이 올리는 경우는 이제 경기 과열일 때 올립니다. 혹은 5월 물가가 너무 가파른 상승. 이 두 가지,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그때 금리를 올리게 되거든요. 자, 그럼 경기 과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중앙은행은 금리를 지금 경기가 너무 과열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를 식히고자 금리를 여기서 이만큼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갑자기 경제가 폭삭 가라앉으면 갑자기 내일 다시 이만큼 내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과열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금리를 올리면서 이 경기가 이렇게 좀 진정이 되느냐 그거를 봐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리거든요. 천천히.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불러요. 보통 애기가 아장아장 걷는다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금리를 그때부터 조금씩 올립니다. 그럼 이 처음에 금리를 올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때는 경기가 과열이라는 뜻은 이게 말이 저래서 그렇지 경기가 화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화랑이기 때문에 이 화랑이 앞으로도 쭉 많이 크게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과열권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를 처음 인상하는 이 시점에선 경기 화랑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화랑이 앞으로도 한참 동안 더 지속될 거라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던 대부분의 시점에서 보면 이 금리 인상기의 주식을 제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금리 인상기 때 여기서 보시면 주황색이 금리이고 이 파란색이 주가지수거든요. 이 금리가 올랐을 때 주가가 올랐죠. 금리가 또 이렇게 올랐을 때 주가 또 올랐죠. 주가 살짝 떨어졌고 오르고 그러면 총 6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 동안 주식은 5번이 잘 나갔어요. 이것처럼 금리가 올라간다고 절대 주식도 안 좋고 금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두 번째, 물가가 너무 가파른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또 금리를 올려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앞으로 물가가 더 많이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반증이에요.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오히려 금 가격이 되게 좋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금 가격이랑 저걸 겹쳐놓은 건데, 기준금리랑 금 가격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겹쳐놨어요. 보시면은 금리 올라가는 동안 금 가격 올랐죠. 여기도 오르고 떨어지고 거의 보합 오르고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9번 중에 실제로 떨어진 건 요거 한 번밖에 없어요. 9번 중에 한 번 떨어졌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은 횡보, 그리고 5번 상승. 그럼 사실상 금리를 올릴 때 금 가격이 더 잘 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어디서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금리를 올리면은 뭔가 금 가격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뭐 논리가 얼추 그럴듯하죠.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붙을 거다. 그래서 위험 자산이 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논리대로만 세상이 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은 왜 금리를 올렸을 때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런 이유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제 호황보다 인플레이션에 못 이겨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금리 인상이 버블 붕괴를 일으키고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면 금은도 무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물론 경제 위기가 온다면 금값과 은값도 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모든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과 그 경제위기 때를 보면, 경제위기 때 요럴 때 여기 왔죠. 경제위기. 여기 음영이 다 경제위기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금리 인상이 시작할 때 바로 경제위기가 터지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일단 경제가 적어도 충분한 회복을 했는가, 그리고 혹은 아니면 너무 과열권인가, 이것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올려도 웬만하면 경제가 버텨요. 그렇게 버티다 어느 임계점이 왔을 때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거의 그래서 위기가 오는 때를 잘 보시면 금리의 최고점이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위기가 와요. 이렇게 좀 내려갔을 때 위기가 오고, 금리를 이렇게 하고 내려왔을 때 위기가 오고, 2018년인가 이때 고점을 찍고 이 금리를 내렸죠. 그 뒤에 팬데믹이 왔죠. 물론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코로나가 안 왔어도 뭐 위기가 왔을지 안 왔을지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 위기가 언제 오느냐를 생각해 보면, 경제 위기는 금리만 두고 생각을 했을 때 금리가 최고점이거나 5월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 여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금리 사이클에서 그 금리 상승 사이클의 끝이나 아니면 상승 사이클을 지나 이제 금리 하향 사이클이 들어간 초입부에서 경제위기가 터져요. 모든 경제위기 때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금리 사실 인상도 안 했고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다. 다만 이렇게 올리다 보면 어느 임계점에서 위기가 터지던지, 아니면 여기서 금리를 조금 내리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터지던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하게 되면 금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에 했던데 2017년 6월인가 3월인가 시사했죠. 이때 시사를 하고 2018년도까지 금 가격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양적 긴축한다고 금 가격 내려간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